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최근에 만족할 만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눠보셨나요?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식욕을 못 느낄 정도로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고 나서 언제 이런 느낌의 사랑을 해봤는지 기억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연인을 사귀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고 머리에 온통 그 사람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만난 지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까지는 이러한 열정이 나오지만 그 후로는 권태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본게임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본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횟수가 줄어들게 되니 행복감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태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남자들은 사랑을 나눌 때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심리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배우자나 애인의 대화를 통해 진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평소에 농도 짙은 대화를 나눈다. 연애 초기나 신혼 때는 대화 없이 서로의 눈빛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연인 사이가 되고 오래된 부부가 되면 서로의 삶에 대한 대화가 늘고 이성보다는 가족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가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나이를 먹으면서 호르몬이 감소하여 이성으로서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애정 섞인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해서 못하겠다면 먼저 작은 선물을 하여 마음을 열어보세요. 분위기를 만든 후 농도 짙은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이 조금씩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런 스킨십을 한다면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럼 없이 농도 짙은 대화를 나누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2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반면 이러한 대화를 어색해서 별로 하지 않는 커플은 54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농도 짙은 대화가 가능한 커플은 만난 기간,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 농도 짙은 대화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폐경 이후에도 사랑을 나눈다.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폐경이 되면서 급격하게 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은 폐경이 된 이후에는 욕구가 감퇴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것은 식욕과 수면욕 같이 인간이 꼭 누려야 할 욕구이며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에서부터 금기시된 부분이 중장년층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자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도 여성의 매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자는 40대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성욕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로 인해 여전히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에 따르면 72세에서 79세의 노년들 중 62%가 여전히 행복한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80세에서 84세의 노년의 경우도 36%나 됩니다. 노년이 되면서 이혼이나 사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노년에도 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들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애인을 만들거나 폐경 이후 성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의 잔재입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사랑을 나누는데 물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약과 시술을 통해 충분히 젊었을 때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배우자나 애인과의 친밀감을 높이게 합니다. 이러한 친밀감으로 인해 그 밖의 삶에 커다란 행복감과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정신적 안정감으로 인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활제를 이용하기. 여성들은 40세가 넘어 중년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그곳의 건조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즐거운 게임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당연히 멀어질 것입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 56%가 본게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욕구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으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윤활제인 젤입니다. 그런데 중장년층들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직접 챙길 경우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라도 남성분들이 잘 챙겨야 합니다. 보통 침대 옆에 협탁서랍 안에 넣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센스를 발휘한다면 여자는 남자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장소와 시간. 오래된 부부나 연인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은 본게임의 장소와 시간이 너무나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재미가 없다면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소와 시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밤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시대에는 밤은 길고 할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체력이 저하되고 술을 먹을 경우 더욱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의 신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활기찹니다. 아침이나 새벽에 하면 좋은 컨디션으로 색다른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변화를 주었다면 장소의 변화를 주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집은 너무나 흥미롭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불쑥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이러한 민감한 부분으로 인해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분위기 좋은 다른 장소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 만난 새로운 연인처럼 분위기를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애인이 더욱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일부의 남자들은 오래된 부부나 애인과 그곳에 가는 것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나 연인에게 쓰는 돈을 너무 아까워한다면 결국 혼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이 되어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애정어린 눈빛으로 배우자나 애인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